폭염과 폭우, 가뭄과 빙하 실종 등 세계 곳곳에서 이상 기후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구의 기후 변화를 늦추고 지속 가능한 녹색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홍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터전을 잃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극심한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막심한 곳도 있는데요. 이상기후가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환경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환경 문제는 이제 당장 손써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최흥진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임하신 지 3개월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전문가시라 업무 파악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동안의 소회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업무가 많이 다양해지고 네. 기관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기술원과 업무를 처음 시작한 것이 2001년도입니다. 2001년이요? 예, 당시에는 예산이 수백억, 그다음에 업무가 R&D 중심이었는데 예. 지금은 더 복잡해지고 예산도 1조 원이 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술원의 우수한 직원들과 함께 네. 우리가 맡은 업무를 잘 하겠다는 다짐을 네네. 해보았습니다. 환경산업기술원입니다. 이 기관의 주요 업무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네네. 환경기술을 개발해서 네. 환경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기업의 친환경 경영과 네. 친환경 소비를 돕는 역할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같은 예. 각종 환경오염 피해를 구제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사실 환경이라고 하면 뭐 산업계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사는 그 세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연구원에서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술 혁신입니다. 많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고요. 네. 그 기술이 개발되면은 현장에 적용이 돼야 될 것입니다.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검증해주고 그다음에 우수한 기술은 정부에서 우선 조달하도록 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께서 소비를 하실 때 네. 내가 쓰는 제품이 친환경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고 쓸 수 있게끔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원에서는 직접 기술 개발도 하실 거고요. 또 기업들 간에 서로 또 공동 R&D도 진행할 것 같은데 그런 기술들이 어떤 형태로 이제 지원이 되는지 자세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개발된 기술의 경우에는 네네. 두 가지 형태의 지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발된 기술이 믿고 쓸만한 것인지에 대한 네. 것이 하나가 있을 수가 그 있겠고요. 개발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개발한 기업이 계속 것을 개발한 말하는 것이죠. 거죠? 예. 그럼 그 개발된 기술이 네. 우수한지를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예. 확인이 되면은 그 정부에서 우선 구매를 하든가 네. 아니면 입찰 시에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네네네. 이렇게 해서 우선 쓰이게 하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 기술이 우수하다는 것을 소비자한테 제공함으로써 네. 소비가 기업의 변화를 유도하게끔 하는 이런 네네. 형태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도 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네. 가령 제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다면은 네. 그 기술을 가지고 돈이 필요하다면 투자자한테 유치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예. 그 기술을 조금 더 큰 기술로 만들어서 네. 원하는 정도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용자 지급을 해준다든지 네네. 보조를 해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얼마나 또 어떻게 잘 보전하는지가 또 국가 경쟁력인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환경 산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해지네요. 계략적으로 한 100조를 보고 있고요. 100조 원이면 우리 전체 제조업의 한 15분의 1 정도 됩니다. 전통 산업 기반으로 산출한 자료이고요. 네네. 최근에 이제 녹색 경영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감안할 경우에는 더 큰 숫자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국내 외에도 해외에서 저희가 압축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기술을 축적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이전받기를 원하는 국가들이 그래서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네. 중남미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들이 그 그린 오디에나 이런 걸 활용해서 시장을 개척해 나간다면 저희 환경산업이 더 크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환경과 관련한 이 기업들이 뭔가 이제 테마를 이루거나 우리나라 산업의 큰 근간이 될 그런 잠재력이 워낙 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요. 예. 대표적인 것이 이제
미세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문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저희도 2018년도에 플라스틱 대란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유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네. 근데 지금은 그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기름을 생산합니다. 네. 기름 생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미세 플라스틱도 없어지고 네. 온실가스도 줄게 되겠죠. 네. 이런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그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분리수거의 어떤 그런 수준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떤 수준일까요? 대체적으로 저희들은 잘하고 있는데 네네. 문제는 예, 예. 그걸 수거해온 후에 예.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쪽에서 음. 그걸 충분히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일부는 분리수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음식물을 주문해서 먹는다면은 네. 그 중에서 재활용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다음에 재활용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음식물이 묻어 있으면 또 네. 재활용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런 부분을 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네. 열분해나 소각인 것입니다. 플라스틱 과거에는 네.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됐다면은 예. 지금은 모든 걸 다 집어넣어서 네. 열분해를 하든가 소각하거나 해서 매립을 하나도 없게 할 수 있는 네.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술들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수준이 전 세계 선진국의 기술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전체적으로 좀 조망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30년 전에 기술 개발을 시작할 당시에 예. 주로 해외에 의존했었습니다. 네. 우리 기술이 없기 때문에. 예. 근데 저희가 압축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 문제에 봉착을 했고 네. 그걸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네. 인재 양성하는 거였고 네. 또 다른 하나는 기술 개발하는 거였습니다. 예. 그 결과 저희는 보편 기술부터 이제 네. 첨단 기술까지 다 갖게 되었고요. 예.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음. 경험이 축적된 인재가 있습니다. 네. 예. 이걸 갖고 저희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충분한 역량이 축적됐기 때문에 네. 해외 시장에 나가서 경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의 어떤 생각으로 한 선진국 한 몇 프로 정도까지 아니면 또 오히려 또 추월한 분야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은 80에서 90% 이야기를 하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폐플라스틱 열분해라든지 네. 페트병 재활용이라든지 네. 분리수거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계적으로 앞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주로 어떤 의제들이 다뤄졌는지 듣고 싶습니다. 파키스탄에 파키스탄. 수해가 예. 나가지고 전국대 3분의 1이 잠겼었습니다. 네. 기후변화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네. 당면 과제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가장 중점을 두고 논의된 것이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였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결정된 것은 손실과 피해를 보상해 주기보다는 기금을 설치해서 아. 개도국을 지원해 주자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아쉬운 점은 지금 상태로 감축이 이루어지면은 네. 1.5도씨를 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각 국가에서 제출한 것을 모아서 네. 이걸 다 모으면 1.5도씨가 되겠다 안 되겠다를 판단을 하는데 네. 기존에 국가에 제출한 것을 모아 보면은 네. 훨씬 넘는다는 겁니다. 1.5도씨는. 네. 그래서 사실은 감축에 대한 협상이 더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네.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나 합의가 없었습니다. 개발도상국이 입은 그 환경 재해에 대해서 선진국의 어떤 보상 지원이 명시된 게 이번 총회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진통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잘 이루어질지도 사실 의문을 갖는 분들도 많거든요. 원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개도국에서 원한 것은 우리로 말하면은 피해 보상과 손실 대가를 지불해 주는 거였습니다. 네. 선진국에서는 그건 원치를 않았고요. 대신에 우리가 기금을 설치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시각이 좀 다른 거죠. 개도국에서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네. GCF처럼.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합의도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손실과 피해가 어디까지인지 범위가 확정되지 못했고요. 네. 그다음에 어느 나라에서 얼만큼 부담을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논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이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손실과 피해라는 부분은 선진국들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후진국들에게 피해를 줬다 뭐 이런 의미에서의 손실과 피해입니까? 기후변화를 일으킨 것은 이제 인간의 활동에 했다는 것은 예. 과학적 입증이 됐고요. 네. 이제 그것은 온실가스를 배출했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나라는 선진국이고 실제 피해를 보는 나라들은 아주 적은 양을 배출한 개도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온실가스 적게 배출했는데 왜 우리가 피해를 입냐. 네.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달라. 네네네. 이것이 이제 개도국의 입장이고요. 선진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개도국을 지원하기는 하겠는데 그것을 책임에 따른 보상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를 늦추기 위해서 선진국들 또 나아가서 우리나라 기술원을 중심으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것이 기술 혁신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걸 네.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국에서 기후변화를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논의하는 것이 성장입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녹색 성장을 하자고 했던 것도 그런 네. 취지에서 했던 거였었고요. 그러면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면서 일자리도 만들고 성장을 해나가자는 것이 선진국의 전략입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가장 크게 와닿아 있는 것이 EU의 탄소 국경제도, 네. 그다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이것이 이제 변형된 형태로 적용되는 것이 환경 공시제도와 기후 공시제도입니다. 네. 이것을 기업이 잘 대응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인플레이션 위기도 있고요. 에너지 위기도 당장 닥쳐 있고 이것들을 좀 해결한 다음에 환경 문제를 그다음에 좀 차선책으로 좀 더 보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 입장에 대해서는 큰 흐름을 보면은 더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가령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것을 공시하라고 했거든요. 네. 그게 기후 공시입니다. 그다음에 EU가 탄소 국경제도를 도입한 것은 자기들보다 탄소 감축 노력을 덜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 경제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개념이거든요. 네네네. 큰 흐름상으로는 오히려 더 강하게 가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국제 무대에서 이제 환경 분야에 어떤 경쟁력을 가지려면 기술원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기술을 가지고 해외 수출을 지원해 주는 게 있겠습니다. 네. 네. 2025년도에 네. EU의 그 환경 공시와 네. 미국의 기후 공시가 시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EU나 미국하고 같이 연결해서 일을 하시는 기업들은 네. 그 공시에 맞춰서 준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건 개별 기업 차원의 접근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저희들 기업과 협의하면서 도와주게 되겠습니다. 네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해외의 규제에 국내 기업이 대응할 수 있게끔 기술 개발과 함께 규제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 있는 기업들을 발굴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기술을 구체화하고 네. 검증하고 네. 상용화해서 수출까지 다 도와줍니다. 가령 우리 기술 갖고 나가는 경우를 사례를 든다면은 그 바다의 해적이라고 하는 불가사리에서 제설제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네. 부식이나 이런 문제를 더 줄이면서 오히려 제설 능력이 뛰어나서 네. 캐나다와 같이 눈이 많이 오는 나라와 수출 협상이 진행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런 것이 이제 저희가 틈새 시장을 뚫고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내년에 이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일도 워낙 아이디어가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실지 말씀해 주시죠. 가장 시급한 것이 EU와 미국의 네. 공시 대응입니다. 네, 수출하는 기업들에 당장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을 제일 우선하려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다른 저희의 지원 기능인 각종 피해 구제를 네, 조금 더 신속하게 해서 네. 피해 보신 분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피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분들이 이제 많이 고통을 받으셨고 네, 이제 그분들 피해 정도에 따라서 구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 구제를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를 하고 네. 조사를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기술원에서 하는 줄 몰랐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환경 훼손을 막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충돌되는 그런 지점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원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